안녕하세요. 진짜 영어의 칼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첫날이실 거기 때문에 왜 이렇게 동영상을 찍기로 했고 왜 이런 방송을 시작을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공부 방법 설명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화면 옆에 그쵸 보시게 되게 되면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제 질문을 좀 적어놨죠, 그쵸? 첫 번째는 이제 회화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게 이 1번이 가장 제가 이 방송이라든지 동영상을 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의 영어 강사 혹은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분들, 학교에서라든지 학원에서라든지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회화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말을 해야 되고, 스피킹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당연히 인풋이라는 것들이 있긴 있어야 되겠지만, 아웃풋이 실제로 훨씬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렇게 영어 관련해서 회화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인풋을 강조하는 이런 현상이 있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아웃풋을 내야 되고 아웃풋을 낼 때는 뭐를 신경을 써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굳이 이런 동영상을 촬영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이제 너무나도 조금 모른다라는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가르치는 분들도 그렇고 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른다는 생각에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학원을 다니신다든지 혼자 독학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또 외국에 가신다든지 그렇죠.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외국에 가는 게 스피킹을 하기에는 기회는 훨씬 더 많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외국을 가는 것만이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냐라고 하게 되게 되면 저는 외국 가는 게 조금은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효율이 조금 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공부 방법을 설명을 좀 해드리게 되면 이해를 좀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느냐 이것보다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보고 또 본인의 영어 실력 특히나 말하기 회화 쪽으로 봤을 때 어떤 거를 잘하게 되면 본인의 실력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혹시 주변에 영어를 좀 잘하는 분이 계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그분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그분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본인이 그 사람처럼 되려면은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건지,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신 적 있으신지 좀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5번에 질문을 보게 되면은 being fluent라는 게 어떤 뜻인가? 영어를 잘한다는 게 쉽게 말해 fluent라는 단어는 능숙한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어떻게 영어로 말을 하는 게 능숙한 건가? 이런 것들에서 본인이 한번 이제 특히나 진짜 영어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아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이외에 본인 스스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게 되게 되면 조금은 제 이야기 이렇게 지금부터 할 공부 방법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이해가 혹은 습득이 좀 빠르시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밑에 보면은 예를 몇 가지를 들어놨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어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떠한 모습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인의 지금 내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 나의 어떠한 것들을 조금 극복을 하게 되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좀 더 잘할 수가 있는지 보시게 되면 발음도 있고 억양도 있고 뭐 표현, 분량, 속도, 단어, 듣기, 그쵸? 뭐 처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하게 되게 되면 발음이 좋다라고 혹은 억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이제 그쵸 처음에 말을 딱 시작을 하게 되게 되면은 본인이 영어를 잘 못한다고 치더라도 발음이나 억양을 좋으신 분을 보게 되면 이분이 한 문장 딱 말할 때부터 바로 아시죠? 이 사람은 발음이 좋구나 억양이 좋구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발음이나 억양이 영어를 하실 때 처음에 자기 영어 실력을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첫 번째로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표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외국에 있었냐는 것도 반영하겠지만 혹시라도 한국에서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뭐 미드, 영화 이런 거 많이 보신 분들도 표현 같은 경우는 많이 이렇게 접하실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표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기가 영어에 시간을 투자를 했냐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분량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영어를 이렇게 말을 하시다 보게 되게 되면 회화라는 거를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과 주고받기 용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듣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할 얘기를 일정
분량 이상 쭉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문장씩 하는 게 아니고 한 20문장, 30문장 이상 이렇게 빼게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을 보고도 이제 영어를 잘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량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주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가? 이거를 이제 정의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속도, 뭐, 단어 수준, 그 다음에 듣기. 예를 들면, 나는 못 알아듣는데, 이 사람은 알아듣네?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이 또 영어를 잘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고, 뭐, 버벅거림이 없는 것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영어를 이런 발음이나 억양, 표현, 분량, 속도, 단어 듣기, 버벅거림, 이런 거 이외에 겉으로 보이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표출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영어를 조금 그보다는 자기 실력보다는 조금 더 높게 주위 사람이 평가를 해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English filler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you know 아니면은 뭐 right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이제 원어민들이 잠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그 이제 채우기 위해서 버벅거림을 없애는 용도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를 English filler이라고 하죠. 특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삽입을 하게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약간 외국에 갔다 온 듯한 느낌을 이렇게 내게 되죠. 그리고 또 말할 때 특히나 우리나라 분들 문법에 굉장히 좀 이렇게 집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특히나 어떤 사람이 영어를 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틀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공부 회화를 인풋이 아니고 아웃풋을 어떤 식으로 내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것들은 여기에서 이제 어떤 거 순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와 좀 흡사하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알려드릴 게 지금 이 버벅거림. 어떻게 없을 것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 빨리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다음에 분량을 어느 정도 하는가. 자, 이런 거에, 이거를 순서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선생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판단하는 기준을 쭉 이렇게 알려드렸고,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그 기준이 생겨났던 거는 어느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런 모습 때문에 잘하게 들리는구나. 이런 것들이 각인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영어를 할 때도 그런 기준을 이렇게 보고 하시는 거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의심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의 영어를 판단할 때 혹은 자기의 영어를 판단할 때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이 과연 정말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괜찮은 기준인가? 이런 거를 좀 의심 혹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는 레벨에 따라서 이제 레벨이 낮으신 분부터 이제 뭐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회화로 치게 되게 되면 이분들이 어떤 거를 순서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공부 방법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주제,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잠시만요. 그렇죠. 그렇죠. 자, 회화 공부 방법 1번 이렇게 해서 이제 1, 2, 3 주제하고 속도하고 퍼즐인지 여기까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영상이 따로 이렇게 나가겠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단어 공부 방법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단어 공부 방법, 단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퍼즐 생긴 단어 그리고 또 이제 뻐벅거린 단어를 뜻하죠.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특히나 이제 부가적으로 사전은 또 어떻게 찾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은지 이걸 제가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어떤 타이밍에 분량을 좀 늘리셔야 되는지, 그리고 또 분량이 작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게 되면 이렇게 아이디어가 이렇게 늘어나실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텀 줄이기, 이거는 이제 동영상을 보시게 되게 되면, 다음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세 번째 동영상이겠죠? 보시게 되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조금 레벨이 늘어나면서부터 이제 1번 공부 방법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번 공부 방법 하고, 실질적으로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 공부 방법을 따라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첫 번째로 이제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해보셔야 되고요. 이제 제가 공부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서 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제가 언급을 같이 하게 될 건데 이제 공부 방법 이렇게 순서대로 뭐 2번, 3번 제가 단어 공부 방법을 알려드렸다고 해서 동영상을 두 번째 걸 먼저 보셨기 때문에 단어 먼저 공부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1, 2, 3번 요거를 조금 먼저 공부 방법을 습득을 한 다음에 2번으로 그리고 3번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1번부터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혹시라도 공부 방법을 따라 해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게 되게 되면
제가 이 동영상이 아마 유튜브용 첫 촬영이 동영상이 될 것 같은데, 자, 이메일이라든지 아프리카 TV, 그 다음에 유튜브, 여기에서 이제 궁금하신 거는 이제 여쭤보시거나 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